안녕하세요. 일단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많이 늦었긴 했는데 그래도 연휴라 크리스마스였는데 제 가족들이랑 시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야 뭐 아버지랑 있는데 아버지가 뭐 크리스마스 별로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하셨어. 딱히 뭐 챙기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그냥 오늘 시켜 먹고 신나게 시켜 먹 퍼 잤습니다. 계속 자기만 해가지고 뭐 그거는 그거고. 그래도 왔다 갔다 뭐 그러다 갑자기 또 끼던 또 차고 다니던 벨트가 부러져 버렸어요. 또 부러져 버리는 바람에 그거 사러 갔다가 또 여기 다이소 갔다 오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야 뭐 해드려봐야 소용없겠지만 그냥 있었다 이 소소한 일상 얘기야. 그래도 이번 주는 그래도 연휴에 딱 쉬면서 현충사도 갔다 오고 정읍도 갔다 왔으니까 그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예. 솔직히 가보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읍도 가보니까 엄청 한적하더라고요. 그 진짜 한적했던 걸 느끼니까 아유, 이순신 장군이 재직하셨던 데가 다 이렇게 한적하고 완전 시골 동네더라고요. 도시라고 치기에는 교통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정읍이 여기보다 여기 청주보다 낫겠지 했는데 막상 가니까 거기가 교통편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차로 내려갔다 왔는데 야 장거리 운전 왕복해서 첫날 화요일에 한 5시간 정도 달리고 그리고 갔다 와서 저기서 현충사 갔다 와가지고 또 거기서도 한 4시간 달리고 그러고 보니까 진이 다 빠져가지고 한참 자다 보니까 벌써 1시예요. 아유 너무 놀래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시간 잘 보내고 와서 전 너무 좋습니다. 다음번에 기회되면 정읍에 내려가서 이순신 장군 사랑 이 회사를 한번 달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유자가 유산을 남겼다는 거군요. 유산과 사랑의 자 해가지고 유산과 사랑을 남긴 사당이라 해서 유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충민사의 민자는 그 여수의 충민사는 못 가봤어요. 제가 충혈사하고 현충사만 갔다 왔지 아직 거기 말고 못 가봐서 고금도의 충무사도 아직 못 가봤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지금도 야 이게 천추의 한이더라고요. 가본 데는 다 네 군데 중에 제가 말한 네 군데 중에 도시들은 다 가봤는데 고금도 빼고는 다 가봤거든요.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 사당이 하나 더 있죠. 한산도의 재승당이죠. 예, 재승당까지 갔다 오면서도 야 이렇게 한적한 곳이었구나. 도시와는 정말로 동떨어져 있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재직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도리를 하고 가셨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다는 이야기들을 정말 남기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더니 다니는 곳마다 이순신 장군이 다녀가셨던 곳마다 이런 걸 느꼈어요. 정말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난중일 읽을 때 거기서 남긴 말 나고야에 돌아가서 남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번역하던 과정 속에 그 내용까지 번역해서 글을 남겼다는 걸 알리더라고요. 그 번역을 하신 분이 그것까지 고려를 하셨더라고 하더라고요. 와키 작가가 자기는 이순신 장군이랑 전쟁할 때 항상 자기는 경거망동했고 성급하게 굴다가 대패했고 반면에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물령망동 정중무산처럼 딱 침착하게 기다렸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정으로 마지막까지 해서 무조건 벌벌 떨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할 정도로 이순신 장군 계셨던 곳이 그랬던 곳이겠죠. 아무래도 조선 조정처럼 복잡한 거와는 반대의 동네에서 재직을 하셨던 건데도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키는데 큰 덕목이 됐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을 좀 더 빛나게 만들었던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었나 싶어요. 히데요시라는 다 늙은 늑다리 양반이 망 뭐라고 하지? 생떼를 쓰면서
전쟁을 강행했다가 아무래도 큰 수모를 당하다가 나중에 피를 토해 죽었다는 이야기처럼 드라마에서는 피를 토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몰래 장례를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알면은 큰일 난다. 그걸 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 내분을 못 이겨서 나중에 그게 결국에 세기가하라 전투가 발발하게 한 중대한 원인 중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인데 그래도 이거를 교훈을 남겨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은 시리즈별 메카 순서 제 리뷰 영상 14의 22번째 일정 라이징호입니다. 라이징호를 시리즈별 메카 순서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시작한다는 게 원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세트로 소개하다 보니까 이게 세트로 한 세트 한 세트 해가지고 세트로 소개하니까 개수가 확 줄더라고요. 줄어버리는 바람에 이거를 넣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날짜를 맞춰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라이징호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91년생 친구들이랑 92년생 동생들, 93년생 동생들까지는 라이징호를 정말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라이징호가 그만큼 그게 임팩트가 있던 거, 게다가 엘드란 시리즈에 시작했던 프로토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엘드란 시리즈계의 엑스카이저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카이저가 했던 것처럼. 예,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되게 어떤 거 보면은 되게 안 맞기도 하겠지만 이게 라이징호가 그만큼 엘드란 시리즈의 처음 시작을 알렸던 메카였던 것처럼 용자 시리즈의 엑스카이저가 했다? 그러면 엘드란 시리즈에는 라이징호 했다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라이징호는 근데 라이징호하고 용자 시리즈하고 공통적인 게 그 주인공 로봇들을 부르는 이들이 다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교 4, 5, 6학년 그 나이대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평균 나이대 아들이 불러서 조종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SOS를 요청해서 출동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호시카 코우타요. 그 형만 해도 코우타상만 해도 저보다 8살 많은 형이세요. 그리고 맞다. 켄타상. 그 92년도에 나왔던 파이버드에 나왔던 그 용기형이죠? 용기형도 그렇고. 용기형은 초등학생이구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구나. 그리고 가간에 나왔던 다카스키 세이지상. 다카스키 세이지상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고. 그 다음에 마이트가인에 나왔던 센부지 마이토 하마타상. 이 두 사람은 중학생들이고 중학생 그 위로는 어디 가냐. 그 다음에 K값에 나왔던 토모라나 유타상만 해도 그때 5학년이었고 평균이 초등학교 4, 5, 6학년이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로 나왔던 팽이형, 소울계형, 바우형 이 형들도 다이치 형이랑 나머지 다 까먹었습니다. 이름은 까먹고 이 세 형들도 6학년이었고 그 다음에 다그원만 다이도시 엔상이랑 그리고 하시바리오상 그 다음에 카이상 사마무라 신상 그 다음에 요코상 요 몇 분들은 다 고등학생이고 가오가이거에서만 유일하게 성인이죠. 유일하게 성인이었던 가이 형님이라 가이 형님 빼고는 다 초등학생들이에요. 대부분 다 초등학생들. 게다가 여기에 공통적인 게 다 그래요. 여기 그리고 라이징호 내일 소개할 간바루가 모레 소개할 고다오라 마지막 소개할 저기도 뭐냐 다이데호 조종하는 모든 일이 다 초등학생들입니다. 정말 그럴 정도로 그렇게 놀랄 정도로 그 다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나이 먹으면은 좀 더 눈빛이 흐려진다고 하죠. 눈이 흐려진다는 말처럼 그런 걸 되게 상징하는 건데 눈이 흐려지기 전 나이 때
그래서 정말 이런 못한다는 생각을 깨야 된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담아놓은 것 같아요. 이 만화에서 주문이. 기죽지 말고 살아라. 그런 걸 되게 메시지를 남겨놓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던 만큼 이 메카들의 그만큼 그런 매력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또 못 끊고 제가 또 끌리고 제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양해 인사는 해야겠지만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이징어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라이징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감상을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의 변화도 없이 요거를 감상해 보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라이징어의 그 매력 같은 걸 정말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라이징어 취해놓은 포즈가 뭐냐면은, 라이징 소드를 딱 꺼내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그 방패를 던지기 전에 그때 포즈거든요. 왜냐면은 하이퍼 선더 크러쉬 할 때 그 포즈를 잡으려면 이게 뭔가 관절이 또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에 그까지는 못하고 요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요렇게 잡았습니다. 라이징호가 정말 그럴 만큼 이게 임팩트가 있는 거라. 예, 마음 같으면 뭐 바크리오도 한번 사보고 싶거든요. 바크리오도 그렇고, 내일 소개할 간바루가랑 합체하는 뭐 객기류가 리보루가도 사고 싶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프라모델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이미 나왔고, 그리고 거다우라하고 마그너다우라, 그란드다우라 이 두 개도 나왔는데 그것까지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데이오하고 합체하는 그 또 하나의 메카가 있는데 바크리오, 그러니까 다이데이오 시리즈의 바크리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크리오까지 사본다는데 나왔긴 했는데 아직 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엘드라 시리즈는 요거 메인에 있는 메카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 어떤 건 또 보조동체가 두 개의 메카가 더 합체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반은 세 개 메카가 마지막에 최종 합체 하나로 합체하는 거고, 또 나머지 절반은 바로 바크리오처럼 하나가 더 합체, 두 개가 합체하는 메카라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드란 시리즈가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오늘 라이징 오만 해도 바크리오까지 4개예요. 총 4개가 합체하고, 간바루가는 5개가 합체한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고타이거, 킹 엘레펀트, 마하 이글, 그 다음에 이게 3개 합쳐서 간바루가, 이 상태에서 리보루가, 객기류가 합쳐서 그레이트 간바루가, 그 다음에 저 고사오라도 포테라, 마프테라, 그 다음에 저 무슨 스테고, 그 다음에 저 뭐였지, 브라키오, 이 3개 메카 합쳐서 고사오라, 이 상태에서 마그너사우라고, 그 다음에 그란도사우라 합쳐서 킹고사우라 되고, 다이데이호하고는 라이징호랑 똑같습니다. 3개 메카가 합체해서 다이데이호, 그 위에다가 다이데이호 드래곤이라나 그럴 거예요. 이 4개 합체해서 그레이트가 다이데이호로 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요렇게 합체하는 메카 시리즈들을 한번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살 생각을 못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용자 시리즈에 안 나온 메카, 출시가 되지 않은 메카들도 많고, 아직 출시된 것도 일부만 출시된 거라서 아직까지는 거기 용자 시리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이니까 이건 양해 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여러분들 내일하고 이제 4월 3일도 쉬는데 3일도 잘 쉬시고 12월의 마지막 3일도 힘차게 시작하셔서 힘차게 맞이하시고 26년도 1월 1일 잘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사, 교와も ともともとも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う一度メリークリスマスございます。最後には今日はもうおやすみなさい。